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따져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밤바다 관광 테마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순천시가 관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준공된 지 10년 넘은 아파트의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 기간 동안 나로호 발사 현장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29일부터 닷새 동안 개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태양광 발전의 득과 실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맞춰서 지자체마다 관련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고흥군 역시 풍부한 일조량 등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덕면 방조제의 일원. 이곳은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발전 용량만 80메가와트로 단일 발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연간 한 28,4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10만 2,400메가와트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육상보다 10% 정도 발전 효율이 높아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란 이점 못지않게 시설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고흥에선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기여도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태양광 발전 신청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율에너지의 이점과 다양한 지원 혜택에 따라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에너지 자립률은 30%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개통망 확보가 원활히 추진된다면 에너지 자립률이 1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현재 고흥군에 접수된 태양광 허가 건수만 800여 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곡간이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고흥군이 태양광 발전의 적지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에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밤바다가 대표적인 관광 테마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관광의 1번지 여수 해양공원입니다. 여수 앞바다를 중심으로 펜션과 상가, 관광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난개발 우려도 높아진 게 현실. 이 일대가 수변시가지 경관지구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인근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높이보다 낮도록 20m 이하 규정을 만든 겁니다. 내년 1월까지는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면 신규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색채나 형태, 조명 등도 법제화됩니다. 관광지에 맞게 건축물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입니다. 해상에서 바라보는 경관, 육상에서 바라보는 원도심 경관까지 고려한 입체적 도시 관리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밤바다 관광지 주변 주차장 확보나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도 검토됩니다. 역사적 유산인 국보 제304호 진난관 일대도 해양공원과 연계해 도시계획이 추진됩니다. 여수 구도심과 돌산지구를 포함한 관광지의 재정비,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체계적 개발이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 관광정책의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바다, 미래의 희망과 꿈을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박람회 개최 이후 달라진 여수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또 오는 20일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합니다. 한편 이번 5주년 행사는 5월에 개막해 8월에 폐막했던 2012년 박람회와 시기적으로는 연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에어컨 설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개 단지 100여 곳의 아파트 경비실에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등 다양한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청에 낸 서류를 공무원이 잃어버린 뒤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꼽혔던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2년 전 제출한 3,000페이지 분량의 재무 관련 서류를 다시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항의했더니 공무원이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황당하죠. 저희 같은 회사들도 5년 동안 서류를 보관하는데 그나마 관공서에서 서류를 2년 만에 분실했다, 잊어버렸다. 그걸 다시 서류를 만들어주라. 안 만들어주면 제재 처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A씨와 같은 공문을 받은 건설업체는 광주 광산구의 29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혐의 위반 업체들에게 광산구가 지난 2015년 소명 서류를 받은 뒤 행정처분이나 종결 처리를 해야 했지만 내내 방치하다 서류를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입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이 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 문서고를 뒤져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특권에 대해서는 찾았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업무 처리를 재촉하자 조급해진 광산구는 서류를 다시 못 내면 영업정지에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며 이제서야 업체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업무를 이렇게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는 그때도 시간적인 게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양도 많고 근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그냥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 갑을 이용해서 갑질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관공서에 제출된 서류는 공문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꼽혔던 광산구가 허술한 행정으로 기업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석유화학부도 정박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공단과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여수산단 구조 고도화와 광양항 석유화학부도 정박 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협력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항 석유화학부도 채선율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축제로 선정된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동안 나로호 발사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고흥구는 내일부터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들을 선착순 접수한 뒤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방문객들에게 발사 현장을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복내면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가 이뤄진 곳이며 평소 일반 공개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SNS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지자체들도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며 지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아름다운 유달산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디에 있고 주요 판매 품목은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목포시 SNS 서포터즈가 만든 홍보 동영상으로 목포시청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외달도 곳곳을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SNS에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목포시 SNS 서포터즈들이 촬영에 나섰습니다. 목포의 아름다움을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먼저 보람이 되고요. 또 그 아름다운 촬영한 것을 SNS에 올려가지고 전국에 홍보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목포시는 SNS 전담팀과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실시간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건의 시정 홍보 이미지와 동영상 등이 제작됐습니다. SNS에서는 맛집이라든지 관광 명소, 각종 공연 등 이런 정보들을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해서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 공고 수준에 머물렀던 지자체의 홍보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식민지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까지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한 캠페인과 모금 활동, 별도의 조례 제정도 광양시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여수와 순천, 목포 등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팔마 사거리 도로 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4년 시작된 팔마 사거리에서 신대단지를 잇는 도로 공사가 구조물 설치와 터널 공사 등이 완료돼 9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9월 말쯤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돼 팔마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와 신도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4년 당시 1살 된 아들을 훈계하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6살 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21살 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후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기고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가 오늘 사내 하청업체 노동 행태와 관련해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고용된 남해화학 사내 하청업체 임금 체불과 부당 휴업,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여수시의회 김재영 의원은 어제 10분 발언을 통해 남해화학 사내 하청업체의 고용승계 합의서 이행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는 2024년까지 추진되는 전남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매년 2곳의 섬을 선정해 5년 동안 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일부터 지역별 신청을 받아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